우리 아들 참 순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왔어요. 임신 3개월이라더군요. 요즘 세상에 흉도 아니고 아들이 좋다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사람이 며느리가 될 아이를 보자마자 과할 정도로 반색을 하며 좋아하더군요. 마치 원래 알던 사람처럼요. 그때는 그저 손주가 생긴다니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결혼 후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옷차림이 시아버지 앞에서 너무 편하더군요. 짧은 방바지를 입고 거실을 활보하고 남편은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고요. 심지어 과일을 깎아주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 눈빛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은밀한 여자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죠.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닮지도 며느리를 닮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젊은 시절을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무섭다지만 할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요? 게다가 아들은 쌍꺼풀이 없는데 아이와 남편은 진한 쌍꺼풀이 똑같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 없이 손주를 데리고 장을 보던 날이었어요. 오래된 이웃인 김 여사님이 아이를 보더니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 애가 어쩜 이렇게 시아버지를 쏙 뺐어? 아빠보다 할아버지를 더 닮았네. 시두둑은 못한다더니.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 돌더군요.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자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손주를 번갈아 보는데 소름 끼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죠. 문자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더 수상했죠.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주고받은 문자. 자기야, 우리 애기 너무 예쁘지? 당신 닮아서 그래. 발신 시간을 보니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칫솔과 손주의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혹시 몰라 아들의 칫솔까지 챙겼습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듯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연구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내가 미친 노인네이기를 말이죠. 일주일이 1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등기 우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체 A, 남편과 검체 B, 손주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9%.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반면 아들과 손주의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 불일치. 세상에. 며느리는 제 아들이 아닌 시아버지가 낳은 자식을 아들의 자식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짐승들이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짐승들이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처절하게 밟아줘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식사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야. 다들 모여. 남편과 며느리는 영문도 모르고 싱글벙글 하더군요. 아들은 그저 아내가 좋아하니 따라 웃고요. 그 순진한 아들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식사가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봉투를 식탁 중앙에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 늦둥이 본 거 축하해? 며느리랑 아주 쿵짝이 잘 맞았더구만.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요. 아들이 무슨 소리냐며 봉투를 열어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제야 며느리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손을 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네 어머니야? 이 더러운 상간녀야. 그날로 두 연놈을 맨몸으로 쫓아냈습니다. 미리 변호사를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해 둔 상태였죠. 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물론 사기 결혼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입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그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되었죠. 이제 저와 아들은 그 더러운 흔적을 지우고 새 삶을 살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도 함께 보냈습니다.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